더불어민주당의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속속 당대표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 5일이었죠.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하셨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을 제가 지켜봤는데 출마 선언문 제목부터 내가 민주당이다였습니다. 출마의 변 먼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당이 민주당 다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라 하면 국민들이 이렇게 기대하고 있던 기본 모습이 있죠. 도덕적인 공적 윤리, 또 포용적인 정치, 덧셈 정치, 네. 또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지향하는 이 합리적인 중도 개혁주의. 언제부턴가 그 큰 중심이 이제 흔들렸다 하는 비판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민주당에 대한 무한 책임감도 있고 또 무한 애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정체성의 중심에 가장 가까이 다 있다. 그 역사와 뿌리도 잘 알고 그것을 회복하는 일을 기본으로 해서 사실은 이번 대선과 지선 평가 문제까지도 예. 사실은 그런 공적 윤리의 회복에 닿아 있다라는 점에서 예. 저 자신도 그런 정체성의 회복을 선언하고 또 스스로를 민주당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의 어떤 성원을 요청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혹독한 겨울이 임박한 상황에서 모든 국정 역량을 민생에 집중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야당에 있다. 이 말도 인상적이었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지금 정말 위기잖아요. 그렇죠. 코로나에서 벗어나는데 우리가 흔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위기가 또 다가오고 있어서 네. 그야말로 혹독한 겨울이 예상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와 대통령이 끌고 가야 되는데 사실은 거의 정부와 대통령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할 정도로 예. 국정의 어떤 중심, 국정의 지휘부가 기능을 잃은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야당으로서의 민주당이 그냥 견제를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끌고 가야 하는 지금 상황이라는 그런 절박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위기에 야당으로서 이 전국 전체를 끌고 가야 되는 어떤 그러한 사명감, 어젠다를 제시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어쩌면 그것이 지금 민주당 그리고 또 민주당의 새로운 대표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당내 어려움도 당장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뭐 두 번의 선거 패배가 여전히 상당히 큰데 문제는 패배의 원인을 진단하는 게 약 처방을 하려면 굉장히 중요하고 수술 위해서도 중요하잖아요. 원인 진단, 글쎄 뭐 오진이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먼저 무엇이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공적 윤리 또는 도덕적 가치가 무너졌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1차적으로 지난 대선 이후 특히나 대선의 근접전을 벌였는데 훨씬 큰 차로 패배한 지방선거의 평가와 책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일반 국민들이 대략 생각하는 이러이러한 점이 문제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가장 책임을 지고 통렬하게 서로 비판하고 상호 비판하고 성찰하고 답을 내야 할 그 중심부에서 네. 그에 대한 성찰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아쉬움입니다. 네. 사실은 각자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한 그 정상적인 평가와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민주당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위기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것이 극복되지 않으면 진심으로 서로가 마음을 합치는 그러한 화합이 이루어지기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김민석 의원님께 많은 분들이 기대를 거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뭐 80년대 민주화 운동할 때부터 스타셨죠. 스타 정치인이셨고 최연소로 국회에 들어오셨었고 그러면서도 또 약간의 부침도 겪으셨고 또 야인 생활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뭔가 민주당의 정치에 대해서 또는 현실 정치에 대한 이해도 깊으실 것 같고 앞으로 또 비전 제시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어떤 정치 철학이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비교적 일찍 정치를 네. 시작했고 그러면서 30대부터도 항상 무슨 계파 이런 것이 없으면서도 예. 비교적 당의 중심부에서 큰 혁신이나 선거를 이끌고 또 승리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동시에 아마 그것은 지금 후보로 나온 분들 가운데서 거의 유일하고 독보적일 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동시에 또 저는 지난 18년 동안 국회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여의도 문법과 다른 경험과 시각을 가져왔습니다. 네. 뭐 해외에서 공부도 하고 또 일상의 평상 생활을 하면서 시민의 눈에서 이렇게 정치를 바라보는 그러한 경험도 했고요. 지난 18년의 경험에 뭐 개인적으로는 정말 정치, 경제, 뭐 가족적으로 정말 어떤 바닥의 시간을 겪어봤는데요. 네. 그 시간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저는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하다 이런 사실은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예. 정치를 하면서 뭐 전략도 중요하고 정치공학도 중요하지만 예.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크게 딱 봐서 국가와 국민의 눈에서 볼 때 무엇이 맞는가, 예. 무엇이 옳은가 하는 네. 어떤 그런 원칙, 이것이 결국 그런 원칙과 상식이 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그런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시대를 보면서 그러니까 공적 판단을 제가 계속 중시하는 것이 정치를 하다 보면 자꾸 사적 이해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공과 당과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판단을 하게 되면 전체 시대 흐름에 맞추는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가령 제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제일 먼저 온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를 제기했었습니다. 예. 이번 스태그플레이션을 앞두고 지금 여야에서 앞다투어하고 있는 유류세 입법 같은 경우를 4월 달에 제일 먼저 제기했었고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온국민 가령 한시적인 1만 원 교통권 같은 네. 것들을 한국에 도입하자. 또 식비 문제가 시급한 문제가 될 것이다. 또 정부가 법인세 인하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을 실제로 중산층과 서민들의 가장 영향을 미치는 소득세 구간 조정 쪽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단순화시킨다면 지금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민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냥 그것에 집중해서 그것에 가장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정부와 대통령의 지지율이 2개월 만에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거기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모자란데 그 집중력을 보이지 못하고 그리고 안 되면 그냥 야당하고 대화해서 서로 풀어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자꾸 문제를 그냥 권력의 행사 쪽으로 풀려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또 지지율이 추락하고 예. 하는 그러한 악순환을 보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역으로 야당이 된 민주당도 사적 판단이 아니라 공적으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만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굉장히 어찌 보면은 단순한 원칙에 충실한 것. 저는 뭐 정치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기에 흔들리는 민주당 호 키를 누가 잡을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뭐 세간의 평가는 이재명 그리고 97그룹 그리고 김민석 이렇게 세 그룹이란 말이죠. 네. 86그룹들은 출마를 하지 않는다. 용토론도 나왔었고 상당히 좀 외로우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결국은 이제 7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본선에서 세 분의 후보가 정해지고 나면 네. 거기서 본격적으로 이 위기에 실제로 당을 맡아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네. 하는 실력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 계파와 갈등 문제라는 것을 만들어내지 않고 전체를 화합시켜낼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정부 여당에 대해서 이 필요한 어젠다를 탁탁탁탁 제시하면서 사실 끌고 갈 수 있는 역량 그러면서 다른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치밀함 그리고 2년 후에 총선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검증된 경험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은 확고한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본선에서의 경쟁의 장을 거치면 충분히 저는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더 나은 삶, 고통 없는 삶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출마 선언? 뭐 하실 거라고 예상하고 네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정치를 이렇게 해보면 어느 시점에서 뭔가 이것은 조금 찜찜하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결국 반드시 문제가 되더라 하는 그렇죠. 그런 경험칙을 갖게 됩니다. 지금 결국 우리가 갖게 되는 이재명 의원의 출마에서 갖게 되는 그런 찜찜함, 석연치 않음은 사실은 출마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인데
왜 그 출마의 전제가 되는 과정으로서의 토론, 또 질문에 대한 답변, 성찰, 평가 이런 것을 하지 않았을까? 왜 그런 것이 굉장히 정상적인 과정인데 네. 어찌 보면 우리 당은 지금 대선 백서라는 것을 못 만들어 본 최초의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네. 일이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과정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또 의외로 당대표 뽑을 때 변수가 컷오프거든요. 예. 이제 뭐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단일화 얘기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대명 하는데 뭐 이거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뭐 방안일 수도 있고요. 단일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대안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의 가치나 예. 어떤 방향 이런 것이 맞고 또 그것이 전체 당의 활력에 도움이 된다면 그건 언제든지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네. 그런데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컷오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97그룹도 단일화 이야기를 하면서 몇 분이, 네 분이 지금 출마를 했지만 결국 그냥 각자 뛰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본선에서 이 본선을 통과하는 세 사람이 결국 그냥 그 과정 속에서의 자연스러운 경쟁 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당내 문제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뭐 이재명 의원과도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김민석 의원님도 누구보다도 인기 정치인이셨고 지금도 그러시기 때문에 팬덤 정치, 요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정치인들이 팬덤이 없으면 뭐 안 됩니다만 강성 팬덤이 또 문제가 되고 이것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원칙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이든 그룹이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또 발전적인 거죠. 네. 또 특히나 우리 당은 당원 주권을 지향하고 있고 저는 굉장히 근본적인 당원 주권론자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우리 당이 지향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는 수기 민주주의 정당입니다. 예. 충분히 토론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또 교육과 훈련을 거친 그러한 당원들의 민주정당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은 이 폭언이라든가 예. 욕설이라든가 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마구 유통한다든가 그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예. 그런 행태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것은 근절돼야 한다고 봅니다. 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과 관련돼서 좀 여쭤볼 텐데 박 전 비대위원장 뭐 선거 때 역할을 했죠. 그렇지만 결과 좋지 않았고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박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이 혁신이냐? 무조건 뭐 86 기성 정치인들 다 물러나고 책임져야 된다? 뭐 그거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박 위원장께서 해오신 네. 좋은 얘기는 좋은 얘기대로 저희들이 경청하고 예. 그러나 이 시점에서 당이라는 또 공적 질서가 토론하고 절차에 따라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 또한 민주적인 자세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당권 경쟁하면서 전당대회 얘기할 때 가장 또 문제가 됐고 시끄러웠던 게 바로 룰입니다. 당권 룰. 당권 룰의 전쟁이 논의가 많이 되면서 좀 시끄러웠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갖고 계세요? 저는 뭐 룰은 첫째는 가급적 다음 선거가 임박해서는 안 바꾸는 것이 좋다라는 네. 일반론을 가지고 있고요. 예.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가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세 번째로는 당원과 국민의 여론은 지속적으로 확대해가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관되게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다소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비교적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김민석 의원 이름이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게 당대표 그렇죠. 선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당원들과 또 국민들 마음을 움직이고 얻으실 수 있을지 고민이실 텐데 김민석 의원이 민주당의 수장이 되면 민주당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첫째는 갈등, 그러니까 계파라는 형식, 그러니까 과거의 계파든 아니면 사실상 이름을 바꾼 대리전의 계파 갈등이 되건 그런 것에 의해서 공명정대한 인사라든가 정책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라질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확고한 자신도 있고 또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을 풀어왔다는 검증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당을
하나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명료하게 이 위기의 상황에서 여당을 그냥 단순하게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리드해 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읽고 국민적 눈높이에서 딱 적정한 정책을 제시하면서 끌어가는 그 두 가지에 있어서는 저는 명확하게 우리 당이 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의 변화 이끌어 주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